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2주차를 맞았습니다. 쿠폰은 원활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주변에 쿠폰을 쓸 만한 가게가 없는 농어촌 주민들은 곧장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민우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승래 씨는 지난주 소비 쿠폰을 신청했는데 곧장 쓰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없는 순천시 송광면. 가까운 시장은 보성군 벌교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지자체가 달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래장이나 순천과 마트에 가서 해야 되는데 7, 80대 되신 노인분들은 이동하는 편의성이 시내버스 타고 가면 1시간 걸리고. 농촌 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농촌 주변 상권도 함께 죽었습니다. 마을에 위치한 슈퍼를 찾는 손님이 뜸해지자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이나 과일 등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게에 들러도 살만한 식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돼.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럼 무엇을 떼놓고 써? 라면 한 박스도 안 팔래.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면 중심부에 있지만 사용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200여 개 매장 중 5%만 쓸 수 있는데 순천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끼는 받았는데도 노인들이 이걸 현금으로 좀 바꿔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되게 우리 송광면 쪽에는 지금 많이 못 쓰고 계셔요, 노인들이. 정치권에서도 농어촌 주민이 쿠폰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소비처를 확대하고 불편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면 단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신선식품에 한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합리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 지역의 소비처 확대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추경심사에서 순천시처럼 도농복합 구조인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다른 농촌보다 소비 쿠폰 2만 원을 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1인당 소비 쿠폰 15만 원을 기본으로 수도권 제외 지역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차액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며 내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지역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농업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단호한 협상 전략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재명 정부 방침과 발맞춰 바람과 햇빛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해상풍력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흥에서는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항 여기저기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상풍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고흥에서는 공공주도 단지 개발을 포함해 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3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시산과 나로도 해역 4곳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본격화하자 일부 어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지가 어업활동 보호구역에 속해 있다며 어장상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양식으로 그 전국 생산량으로는 1등이에요.
고흥 자체가. 이 좁은 바다에서 이 어민들이 이뤄낸 성과, 업적을 놔두고 충분한 설명이나 어민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도 제기합니다. 어민들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도 없이 그 전까지는 해상풍력이 뭐 들어올라나 어쩔라나 뭐 그냥 유일무이히 모르고 있었어요.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간개발은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보류 상태에 놓였습니다. 고흥군은 주민 동의 없이는 최종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단지 개발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긴 면허지를 피해 조성하고 대체 해역을 찾는 등 어민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해상풍력 사업 대상지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근 영광군에서도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민들이 상경 시위를 벌인 가운데 고흥 어민들도 해상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에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수 앞바다에는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올해도 집단 폐사가 우려되자 어민들은 애써 키운 물고기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한 뼘 크기의 조피볼락이 바구니에 한가득 담깁니다. 물고기가 가득했던 가두리는 어느새 텅 비었고 키우던 21만 마리 중 8만 마리의 물고기를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12.7. 지금 수온은 27도, 사료를 끊는 25도는 이미 넘었고 폐사가 발생하는 28도가 코앞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역대급 폭염에 어민들은 방류를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그 고수온기가 빨리 와서 이제 우럭이 제일 고수온기에 많이 폐사가 납니다. 그래서 방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방류 조치는 가두리 안의 밀집도를 낮춰 고수온 폐사를 줄일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참여한 어민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보상금이 소폭 오르며 방류 신청 어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은 이 생선만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중간고기도 이렇게 긴급 방류를 좀 건의하고 있고요. 다 큰 고기는 사전 출하를 통해서 어민 소득을 증대하고.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손을 담갔을 때 조금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니 지난해 같은 날보다 수온이 4도가량 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여자만을 포함해 전남 4곳에 고수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여수를 시작으로 고흥, 신안에서 157만 마리의 물고기를 긴급 방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여수 해경 관내 도서 지역과 해상 등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응급 환자는 총 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명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응급 환자의 74%가 61세 이상의 고령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금오도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화재로 멈춰선 지 2달여 만에 재가동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공장 재가동과 고용 보장 등에 합의하고 한평으로 이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연내에 광주 1공장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산 목표는 하루 6,000본, 불이 나기 이전 하루 3만 3천 본의 18%에 불과하지만 노사는 설비 투자를 통한 공장 재가동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만 설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정령 고무와 반제품은 곡성 공장 등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연내에 하루빨리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담아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한평 빅그린 산단에 조성되는 신공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설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연간 530만 본 생산 규모의 신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공장의 부지가 매각되면 한평의 2단계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재가동과 신공장 건설은 구성원들의 고용 보장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도 해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종안에 합의하면서
공장 최종 이전까지 부지 매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원만히 해결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지원해준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순천마을 여행주간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여행주간은 시가 개발한 체류형 치유여행 브랜드 쉴랑게를 중심으로 옥천, 동천, 와온, 순천만 4개 권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권역의 마을 숙소를 통해 정원 산책, 골목 투어, 텃밭 가꾸기 등 20여 개 체험 행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쉴랑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체류 기간, 권역, 프로그램은 여행자가 직접 선택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은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검문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검은도 뱃노래 시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불꽃놀이, 축하 공연, 가요제 등이 진행됩니다. 또 검은도 특산물인 갈치구이 시식과 고둥잡기, 해안 투어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죽산보 철거와 영산강 하구뚝 개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금강 새정부에 이어 일주일 만에 영산강 일대를 방문한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관련해 승천보와 죽산보, 영산강 하구뚝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의 가장 큰 원칙은 일단 물은 흘러야 한다는 건데 농민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녹조 현상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가 추진됐습니다. 이 중 영산강에 건설한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산강 생태계 복원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있는 죽산보, 승천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과 철거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4대강 재자연화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관건은 영산강 일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산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반기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농업용수 확보 등의 문제로 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동시 부족 사태가 나면 농민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곤란했지. 국민의힘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 등의 이유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 김 장관은 죽산보 철거와 영산강 하구뚝 개방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특위는 도민 건강권 보장을 실현하고 대정부 설득 등 역할을 수행할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전남 국립의대 국정과제 확정과 2027학년도 재교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방문 활동을 전개하고 정책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염원인 통합의대 설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무국외 출장 제도 개선 간담회를 취소하고 올해 연수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강화된 연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최근 불거진 의원 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의회 스스로 자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과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추가 지원 등이 담긴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 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돼 올해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김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운을 취소했던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 할머니를 비롯해 지난 정부 훈장 거부자를 상대로 재수훈 의향 파악도 지시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난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전라남도가 식용란 유통업체 대상 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검사는 선별 포장업체 20여 곳과 수집 판매업체 30여 곳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검사 결과 농약 등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달걀은 시장에서 즉시 회수하며 6개월간 판매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